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북에 대해서 강력한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사람으로는 15명, 기관으로는 16개 기관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통 정부 때 넘어가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독자 제재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뒤늦게지만 아주 환영합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예요.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도 대외적으로 의미가 아주 커집니다. 이북의 압박 수단도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북에 대해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상당히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개인이 15명, 기관은 16곳인데요.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는 5년 만에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독자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개인 15명은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켓 공업부 등 기관 16곳은 대량 살상무기 연구 개발과 물자 조달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데 관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가 해사 감독국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데 선박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북한의 밀수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 제재는 5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2월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등 20개 단체와 12명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교육 자체가 사실상 금지된 데다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과 기관들이어서 실효성보다는 북한을 향한 압박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더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한의 압박 수단으로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정부가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 이런 것이 즉각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걸 미루고 있어서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번 조치로 이북과 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이렇게 옮겨 싣고 뭐 하는 거 전에도 한번 보도에 나섰죠. 그런 거라든가 또 공해상에서 뭐 기름을 또 옮겨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한다. 그리고 이북과는 그 외환거래 하는 것은 은행이고 개인이고 이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주 윤석열 정부가 조치를 아주 잘한 겁니다. 이것이 5년 만에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그러는데 문통 정부가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이북을 간때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북을 아주 한국을 깔아뭉개고 무시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정치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누가 뭐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뭐 그런 거보다도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라의 경영을 맡은 대통령이면요 여야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은 이북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과 달라도 강력히 그 이북의 도발을 중지하라고 한다든지 이북에 더 강력히 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북에 대해서 봐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8선에 철조망을 거는다든지 OP나 GP를 부신다든지 뭐 한강 하구를 갖다가 뭐 공동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뭐 저기 전방지구에 있는 지뢰 그 매설지구를 갖다가 뭐 철거한다든지 그 언제는 그랬잖아요. 38성에 그 철조망을 걷어가지고 그걸 갖다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로마로 보낸 적도 있잖아요. 애들 장난하고 있어요. 나라 경영하면서 그 사람들 6.25를 겪질 못해가 와서 이북을 잘 몰라. 환상적으로 짝사랑하고 있어. 이북에는요, 이북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도의적이라든가 아니면 인권적 측면에서 도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북 정부 전애들은 보통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오직 전쟁이에요. 빨개만 그것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앞뒤 옆에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앞으로만 갑니다. 전쟁 물자만 만듭니다. 그리고 남한을 야약하려고 그거 잊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서해안 동해안으로 포탄 170여 발 쏜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완전히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것이 남한초로 개량을 하면은 이 수도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몸소리치는 아주 무서운 불장난입니다. 이북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북에는 김정은이 일당들만 참수작전으로 한미일이 협의해서 전애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평화를 가지려고 하려면 결국은 못된 사상, 못된 정신 가진 사람들은 제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그 보도를 보고 계시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핵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그런 핵 말도 나오는데 전애들은 아주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을 갖고 있질 않아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사람의 목숨으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가차없이 치고 포를 쏘고 미사일 쏘고 폭격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전애들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북은 러시아보다 아주 오로지 남한을 적화야 콜라고 하는 악의 무리들입니다.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야 되고 쓸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을 잘 살게 하는 보장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후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20개 단체와 12명을 지금 현재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것은 아주 시적절합니다. 개인 15명과 그리고 기관 16곳 대북 그 제재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기업이나 외국에 대해서 의무해 주고 이북에 대해서는 좀 더 압박하는 압박수단이 될 겁니다. 아무 효과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제재 대상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시적절했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일요일입니다. 내일 일요일에 또 알찬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